첫 번째 가볼까요? 예, 사고 내놓고 줄행랑입니다. 자, 도로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양주의 어느 사거리입니다. 또르르르르르르 홀로 굴러오는 스쿠터, 그 뒤로 후다닥 어떤 뛰어오는 남성 있죠. 자, 차차차차차 올려 세우더니 스쿠터 세우더니 서둘러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남성, 야 어딜 가 임마 하면서 저렇게 저 남성의 뒤를 붙잡고 그대로 쌩 매단 채로 질주합니다. 자, 이 남겨진 건요 스쿠터에서 떨어진 몇 개의 옷과 짐들 뿐인데,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뺑소니 사고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던 제보자는 파란불에 직진을 하고 있었고요.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른쪽에서 무단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두 오토바이가 부딪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이 사고가 나자마자 오토바이를 끌고 도주를 하는 거예요. 제보자가 쫓아가서 잡았는데 이 남성 놓으라고 하면서 제보자를 뒤에 매단 채로 한 10m 정도를 빠르게 질주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결국 오토바이를 놓쳤고요. 남성은 그대로 사라졌는데요. 이 일로 제보자는 찰과상을 포함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오토바이에서 낙오가 되셨던 모양이네요. 자, 팀장님, 저 뺑소니 하고 도주한 사람 잡았습니까? 아직은 잡지 못했는데요. 저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저 경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저 넘어진 오토바이가 사실은 번호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인적사항이 안 나왔는데, 다행히도 저기 넘어지면서 그 물건을 흘렸는데 옷이라든지 뭐 안경이라든지 음료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손으로 만졌다고 하면 지문 있지 않습니까? 지문을 이제 검색하게 되면 인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 배달통이 있는 거 봐서는 배달 오토바이로 보고 있는데, 당시에 피해자가 잡았을 때 노라고 말을 들었는데 말소리를 들으니까 중국 사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손 상태가 심하니까 운행을 못하고 있고, 책임보험은 들었지만은 뺑소니이기 때문에 배상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에서 그 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구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뺑소니라 하더라도 저걸 서류 신청하게 되면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교통사고 피해 구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얼굴 향해 팡팡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얼굴에 팡팡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승객들로 꽉 가득 찬 열차 안. 그런데 인파 속에서 당당히 화장하고 있는 한 여성. 아, 핸드백은 노약자석에 턱 올려놓고 거울 보면서 쉐딩을 쓱쓱. 아, 자, 뒤에 어르신이 저렇게 서 계시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 오늘 화장 잘 먹는다. 박 변호사님, 네. 나는 서서 가도 가방은 노약자석에. 아, 명품백인가요? 명품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방을 노약자석에 놓고 화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하철이에요, 저기는. 한국의 지하철. 아마 노약자석에 화장하기 좀 편했던 걸로 보이고, 이 여성이 이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에 보면서 머리도 막 단정하게 하고 아주 화장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눈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앉아서 노약자석에서 화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 제보자가 정말 그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뒤에 있던 분이 화장 끝나면 나가요!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니까 아, 진짜? 그제서야 비켜줬다고 제보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려서 회사 건물로 들어갔다고 해요. 또 나이도 좀 있어 보이는데 매우 안 좋다. 이런 행동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얼굴에 대고 팡팡. 무슨 얘기인지 영상 보시죠. 자, 원피스를 입은 여성 껌을 쫙쫙 씹는데요. 자, 앉아있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서 풍선껌을 후 펑. 자, 보세요. 뻥 하고 터뜨립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턴. 자, 한 번 더. 빵! 야씨, 뭐야 이거 침 튀었잖아. 아, 까르르르르. 아이 재미나. 다른 승객에게도 쓱 다가가서 나 풍선 잘 불지. 후 뻥. 아, 진짜. 그런데 제가 원본 영상을 보니까 진짜 크게 잘 불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보다 별일을 다 보네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영상인데 어제 지하철 2호선 열차 아니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저 여성이
풍선껌으로 승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풍선껌을 막 불고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승객 앞에 가서 풍선껌을 불어서 팡 터뜨리고 침을 튀기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근데 승객은 당연히 정말 더럽고 싫다는 아니, 표정을 다 그러니까요. 왔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저희 영상에만 3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더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안 보여요, 저 여성이. 박 변호사님, 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왜 저럽니까? 안 될 수는 없고요. 예. 자,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조립식 참치김밥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싶으시죠? 대체 무슨 김밥인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배달로 주문한 김밥 도착. 그나저나 참치김밥 시켰는데 참치 어디 있어? 하는 순간 구석에 보세요. 짠! 같이 별도로 담겨온 참치 발견. 아, 이 집 참치는 DIY, do it yourself? 자, 사장님이 보낸 쪽지를 보니 어머머머 까먹고 참치김밥에 참치를 빼고 말았어요. 사과의 의미로 컵라면은 서비스. 아,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일 거 굳이 김밥 안에 참치 안 넣어도 이렇게 같이 세팅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 아,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좀 황당했는데 저 먹자랄 박지훈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참치를 올려서 먹으면 참치 빠진 참치김밥이 참치김밥이 되나요, 변호사님?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저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제보자분은 좀 황당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어제 서울 마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제보자가 겪은 일인데 오후 2시쯤 배달 어플로 참치김밥 3줄을 시켰습니다. 근데 배송온 김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일반 야채김밥이 있고 한쪽에 참치가 따로 쿠킹오일 같은데 이제 담겨가지고 놓여 있었다고 해요. 포장 봉투 안에 주문한 김밥 3줄 외에 서비스로 준 컵라면과 업주가 남긴 쪽지가 있었는데요. 이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까먹고 참치를 빼고 말아서 따로 옆에 넣어드렸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컵라면 서비스를 드립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참치 깜빡할 수 있어. 그러면 컵라면 서비스 줄 바엔 나 같으면 다시 김밥 말겠다. 아쉬워요, 사실은. 참치만 빼면 일반 야채김밥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저게 뭐 깻잎이 지금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깻잎도 김밥을 보니까 예. 참치가 들어갈 근육이 없네. 예, 그래서 야채김밥이면 야채김밥 새로 판매를 하고요. 참치김밥 다시 구성을 해서 마요네즈, 깻잎을 이용해서 다시 많은 게 어쩌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좀 자신의 편의를 좀 더 추구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깨름직해서 취소했다 그러고 15,000원 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다시 말든가 하면 되지. 또 뭐 라면을 준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저는 또 이거 한편으로는 깨알같이 써놓은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 점주님께서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깻잎도 없네요. 야채 김밥인데 새로 싸면 되는데 어쨌든 쓰면서 했던 거는 뭐 점주에 또 정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대목의 해외여행이라니.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 후 5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올해 특히 장사가 어려워서 개인적인 약속까지 줄여가며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떡 주문이 늘었고 최근에는 밤에 잠도 못 자며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최대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했지만 명절 앞두고 워낙 주문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 전 금요일만 연차 내면 일주일 쭉 쉴 수 있다며 아이들과 일본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매년 명절 다음 날에 가족 여행을 다녀오곤 했는데 올해는 매출이 워낙 줄어서 추석 내내 영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물으니 아내, 매년 여행을 다녔었으니까 올해 계획도 세워놨다면서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니까 뭐 무작정 쉬러 가는 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여행을 아예 안 갔던 것도 아니고 올 여름에도 해외여행, 이번 달에도 국내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휴 내내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무작정 통보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내 말대로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은배 엄마, 어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냐? 당신 남편은 대목에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연휴 반납하고 아둥바둥 하는데 마누라란 사람은 오사카 여행 그것도 나만 놔두고 쓸 시간 목구멍으로 참 잘도 넘어가겠다. 당신 눈에는 내가 그냥 현금 인출기지 돈 버는 기계 같지? 그래, 가라 가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다음 아내입니다. 어머머머 이 남자 점점 돈 버는 기계 헐 누가 들으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갖다 주는 줄. 이봐요 은배 아버지 나 직장 다녀 나도 돈 벌어 간만에 황금 연휴인데 연휴 내내 떡이나 만들라고. 당신이야말로 마누라 불쌍하지도 않니? 그리고 막말로 혼자 있으면 더 좋지 뭘 그래. 아우 별꼴이야 진짜 X.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여기저기 직권할 거는 제 와이프는 저렇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이제 컨셉이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자영업자라서 힘든 상황인데 아내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하고 간다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저거 볼 땐 동심이차가 되는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고생하면은 아내라고 그런다면 같이 좀 고생을 이번만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해외여행 간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아내가 생각을 바꿔서 이번 추석에는 같이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양 변호사님, 근데 진짜 이 아내분도 직장 다니시고 황금 연휴인데. 예. 근데 아직 만약에 미혼이라든가 아니면 남편분의 일이 그렇게 고되지 않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이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 공동체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남편은 내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내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나중에 아내 본인에게 어떻게 대우를 할까요? 그거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는 이 아내분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연휴에 또 그동안 쌓인 피로도 풀고 일을 좀 쉬는 김에 좀 놀러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동안 장사가 계속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 같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못 벌어다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함이 가족들한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린다면 여행을 가기엔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 아내분 남편 상황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만 모르지 않고 이 자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일본을 가는 거고 아마 계획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기준이긴 한데 이럴 때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사실은.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혼자 하면 돼요. 어차피 혼자 하는 일인 거기 때문에 굳이 옆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계획된 일을 아이들하고 가랑 하고 남편은 열심히 박변호 연휴 동안 집에서 뚝딱뚝딱 집에서 연휴에 혼자 일해요? 저는 혼자 합니다. 아이고. 그게 아이고. 낫거든요. 속이 편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일본서 돌아오면 그만큼 또 대가가 이득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내주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분들은 반반인데요. 이호정님께서는 힘들 때 같이 하는 게 부부라고 하셨지만 JN 제니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놀아야지 뭘 같이 고생하세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정민님이 10월 3일이 제 생일입니다. 와이프가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간답니다. 저는 일해야 해요. 유유라고 달아주셨어요. 아유, 힘내세요. 그러셨구나. 예, 좋습니다.